인생 후반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지천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기 싫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응, 그래라고 대답해버리는 순간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혼자 후회하고 짜증도 나고 나 자신한테 화도 나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나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원하는 것들은 자꾸만 뒤로 미루고 억눌러 버리는 마음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세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안고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참고 견뎌라. 내 것 좀 양보해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게 당연한 가르침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 감정 같은 건 돌아볼 겨를도 없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 눈치, 동료 눈치, 후배들한테도 좋은 선배로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그렇게 평생을 남들 기준에 맞춰서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다. 평생 남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한테는 뭐가 남았나 하는 허전한 말이에요.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친절이라는 건 내가 여유가 있고 기분 좋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갇힌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내 의견을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무섭고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강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면서 이 말하면 상대가 기분 나쁠까? 이렇게 하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가 진짜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조차 모호해집니다. 남들 기준에 맞춰 사느라 자기 안에 있던 나침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패턴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자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나요?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이 순종적이고 말 잘 들을 때만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울거나 반항하면 그러는 게 아니야. 착한 애가 그러면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배웁니다. 내 진짜 감정을 드러내면 사랑을 잃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착하게 굴어야 해. 내 감정은 숨기고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해야 해. 이렇게 학습된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 여성분들은 더 심했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는 부드럽고 희생적이고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여성은 여자답지 못하다, 이기적이다, 차갑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욕구를 숨기고 그저 남들이 원하는 좋은 여자,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 울면 안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아 왔습니다. 대신 믿음직한 남자, 책임감 있는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역할에 자신을 맞춰왔죠.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였잖아요. 튀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말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더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자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배척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방어기제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아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가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나한테 불리하고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은 일인데도 안 되라는 말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전화해서 미안한데 주말에 우리 집 대청소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미 다른 약속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쉬고 싶은데도 응, 그래 하고 대답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혼자 한숨 쉬면서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지? 괜히 오케이 했네. 후회하지만 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과도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나요?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나를 들이받았는데도 죄송해요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왔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면 내가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운 거죠. 남의 감정을 과도하게 책임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그게 내 탓이 아닌데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하면서 자책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감정이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들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 먹을래?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다들 좋다는 거 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건지 본인도 헷갈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쌓입니다. 왜 맨날 나만 양보해야 해? 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걸 부탁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표현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불평하면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해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도 점점 피상적이 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진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 깊이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숨기고 좋은 사람 가면만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실제로는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알거든요. 누가 자기 의견이 확실한 사람인지, 누가 쉽게 밀려나는 사람인지.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갇힌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당하고 가볍게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던 시절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보다 가족의 평화, 집단의 조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죠. 특히 여성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고 남성들은 강한 척하며 감정을 숨기는 게 남자다움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관계를 유지했고,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혼자 삼켰는지, 그건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오셨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을 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게 나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자는 겁니다. 가면을 벗고 내 진짜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 지금 서운하구나. 나 지금 피곤하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주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큰 일을 거절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부터요.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했을 때 항상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하셨다면 이번에는 나는 오늘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라고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이거 좀 도와줄래? 했을 때 진짜 시간이 없고 힘들면 미안한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도와줄게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크게 상처받거나 화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내 시간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중에 딱 3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 의무도 책임도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남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고 이해심 많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따뜻한 말을 이제는 본인에게도 해주세요.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을 보면서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한마디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이 무조건 맞춰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는 걸 아는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거절을 했을 때, 내 의견을 말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좋은 사람 가면을 쓴 여러분을 편하게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 관계는 오히려 정리되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변하는 걸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겁니다.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니 이제 좀 내 자신을 챙기는구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해 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곁에 남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버린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이제는 강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친절은 훨씬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하는 친절보다 진심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작은 친절이 훨씬 더 값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도 진짜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죄책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거절을 하고 나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가 너무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죄책감은 진짜 여러분이 잘못해서 드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학습된 패턴이 반응하는 거라는 거요. 마치 오래된 집에서 삐걱거리는 문소리처럼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게 예전 패턴이 반응하는구나 하고 인식만 하세요. 그리고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죄책감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연민과는 다른 건데요. 자기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연민을 베풀어 보세요. 나도 힘들었구나. 나도 쉴 권리가 있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변화라는 게 원래 그렇게 두 걸음 앞으로 가다가 한 걸음 뒤로 가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나로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가면을 벗고 숨 쉬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진정성 있는 관계가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그 짐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유용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라서 소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도해 보세요. 진짜 하기 싫은 일에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아니면 거울 앞에 서서 본인에게 수고했어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가볍게,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그래서 혹시 다음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천명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